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르셀로나는 2라운드 레반테 원정에서 고전했지만 3대2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2025-26 시즌 라리가에서 두 경기 치러서 모두 승리를 거뒀죠. 바르셀로나 수비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 역습에 고전 많이 했죠. 레반테가 그 정도로 역습을 잘 준비해 갖고 왔고요. 바르셀로나는 전반전에 2골이나 실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분위기를 바꾸면서 3골을 몰아넣었고 결국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만큼 위닝 멘탈리티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체력이 뒷받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답지 않은 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뒀다는 게 중요합니다. 1라운드 마요르카전에서 상대 선수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후반전 상대를 제대로 압도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2라운드 레반테전 전반전에 2골이나 허용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후반전에 3골을 몰아넣으면서 3대2로 역전승을 거뒀으니까요. 위닝 멘탈리티를 갖추고 있다는 거에 만족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함께 레반테전 어떻게 역전승을 거뒀는지 그리고 제가 왜 패드리에 미쳐있는지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 고!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2라운드에서 레반테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경기에서 전반전에만 2골을 허용하면서 패색이 짙었지만은 후반전 들어서 3골을 넣으면서 역전극에 성공을 하죠. 말 그대로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21세기 들어서 라리가에서 전반전에만 2골을 허용하고 후반전에 3골을 넣으면서 이걸 뒤집은 팀은 바르셀로나가 최초입니다. 즉 유일하다는 얘기죠. 이전까지 전반전에 2골을 허용한 팀은 13팀이 있었는데 이 13팀은 후반전에 뒤집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1무 12패를 기록했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뒷심이 그만큼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기였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레반테가 매우 잘한 경기입니다. 레반테는 확실히 자신의 무기를 갖고 나온 경기였죠. 5-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수비 쪽에서 공간을 주지 않고 빠른 역습을 통해서 골을 노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 이반 로베노가 직접적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수비 라인을 좀 끌고 다녔고 왼쪽에 있었던 호세 루이스 모랄레스가 뒷공간으로 빠르게 들어가면서 역습을 주도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 가운데 흐르는 볼이라든가 패스를 받아서 이반 로메로가 마무리 짓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선제골 장면이 이반 로메로의 득점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전반 15분 바르셀로나는 오른쪽 측면에서 라민 야말을 이용해서 공격을 전개하다가 볼이 끊겼고 레반테는 빠르게 역습을 전개했죠. 그 가운데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고 중앙에 있었던 이반 로메로가 득점 기회를 잡습니다. 쿠바르시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바르시를 완전히 속이면서 선제골을 넣는데 성공을 하죠. 그러면서 레반테가 계속해서 역습에 의해서 바르셀로나를 괴롭히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전반 추가 시간에 더블 에란데스 주심이 바이데의 수비에 대해서 핸드볼 반칙을 선언했습니다. 요거는 문제의 장면이긴 해요. 저는 라이브로 이 경기를 볼 때 이 장면은 PK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보통 저 같은 사람은 단언 잘 안 하거든요. 저는 PK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나 더블 에란데스 주심은 이 장면에 대해서 PK를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호세 루이스 모랄레스가 PK로 다시 한번 달아나는 골, 레반테의 두 번째 골을 넣으면서 전반전이 레반테의 2대0 리드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전 바르셀로나는 분위기를 바꿔요. 왜냐면은 전반전 선발 명단 봤을 때 4-2-3-1 포메이션을 유지했지만 도용이 출산 때문에 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용 자리에 카사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요르카전 후반전에 하피냐가 중앙 쪽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니까 이 경기 하피냐를 중앙 쪽으로 돌려놓고 왼쪽에 레시포드를 기용했습니다. 그러나 레시포드도 카사도도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죠. 도용과 페드리가 같이 나왔을 때는 도용이 내려가거나 페드리가 내려가면서 공격 전개에 도움을 줬거든요. 주로 도용이 밑에서 플레이를 많이 했고 페드리가 위로 올라가면서 공격 전개에 실질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나 카사도가 나와서 위치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카사도가 페드리하고 너무 가까이 위치한 것 아닌가? 그리고
페드리가 위로 올라오면 카사도가 밑에 내려가서 빌드업 역할을 하고, 순간적으로 페드리가 빌드업 도와주려면 카사도가 위로 올라오면서 패스 루트를 만들어주거나 패스를 받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사도가 기대만큼 활약을 못했고요. 레시포드는 10경기까지 참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포드는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힘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이게 미식축구도 아니고 무슨 런닝백도 아니고 다 힘으로 부딪히면서 들어가려고 그래요. 오프더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을 좀 많이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그 의도를 할 수 없는 백패스. 어우, 나는 레반테 선수인 줄. 결국 레시포드하고 카사도를 선발로 쓴 거는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46분에 다니 올모와 가비가 나오죠. 하피냐가 왼쪽으로 가고 다니 올모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가비가 이제 빌드업에 관여를 많이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풀리기 시작하고 경기가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 가운데 바르셀로나는 추격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페드리의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 그걸로 추격골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페란이 코너킥 상황에서 발리 슈팅으로 골을 넣으면서 2대2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한지 플릭 감독이 묘수를 선보이죠. 왜냐하면은 공격수를 늘려놨어요. 텐센과 레반도프스키를 투입하면서 레반도프스키, 페란 투톱을 가동했고요. 좌우 측면에 하피냐와 라민 야말을 뒀습니다. 그리고 중앙 쪽에서는 올모, 가비, 페드리가 움직였죠. 그리고 수비는 3백 형태가 됐습니다. 쿠바르시, 텐센, 에릭이 3백을 구성을 하면서 결국 공격 숫자를 대놓고 늘려놨잖아요. 그 얘기는 대놓고 공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후반전은 바르셀로나의 분위기였거든요. 완전히 바르셀로나가 파상 공세를 펼치는 모습이 있었고 결국 추가 시간에 라민 야말의 크로스가 엘게자발 선수 맞고 들어가면서 상대 자책골이 터지면서 바르셀로나가 3대2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경기 레반테가 매우 잘한 경기예요. XG값 보세요. 레반테가 2.14고요. 바르셀로나가 1.93입니다.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가져갔는데 레반테 입장에서는 점유율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선수비 후역수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점유율은 의미가 없죠. 그 가운데에서 레반테는 역습을 계속 전개했기 때문에 슈팅 8개, 그리고 슈팅 대비 유효슈팅 비율이 좋았죠. 유효슈팅 5개나 기록했고 2골을 넣었으니까요. 여기에 바르셀로나는 후반전 파상 공세를 펼쳤기 때문에 슈팅이 26개였고요. 유효슈팅이 10개였습니다. 솔직히 바르셀로나의 수비 2경기 연속으로 세트피스로 실점하긴 했지만은 파울백을 가동한 것이 충분히 효과를 봤습니다. 수비 쪽에 숫자를 늘려놓음으로 인해서 공간을 그만큼 줄인 거죠. 바르셀로나는 측면 쪽에서 라민 야말을 이용한 공격 루트가 많은데 라민 야말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많이 묶였어요.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하피냐라든가 레시포드도 많이 묶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을 넣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가운데 페드리의 한방, 그 중거리 슈팅이 결국은 추격의 시발점이 됐고요. 그 가운데 페란이 동점골을 넣었고 라민 야말의 크로스가 결국은 결승골로 연결이 된 겁니다. 페란 토레스 1라운드 마요르카전도 골을 넣고 2라운드 2경기도 골을 넣었습니다. 2경기 연속골을 넣었어요. 레반도프스키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2경기 교체 출전하긴 했지만 페란 토레스의 출전 시간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페란 토레스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라민 야말은 페드리의 중거리 슈팅, 그것을 시도할 수 있게끔 패스를 해줬기 때문에 도움 하나를 적립했고요. 그리고 결승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부터 2경기까지 2경기에서 4골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라민 야말이 기대만큼 상대 수비를 파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에 골과 연결되는 플레이를 해줬다.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크죠. 왜냐하면 라민 야말이 지금 이 순간 바르셀로나의 에이스고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 승리를 거두면서 오히려 자신감이 좀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반면에 수비 쪽은 분명히 수정 보완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걱정도 들었습니다. 경기 끝난 다음에 레반테의 훌리안 칼레로 감독은 당연히 아쉬움을 토로했죠. 칼레로 감독은 바르셀로나의 상처를 입혔지만 치명적이진 않았다.
바르셀로나가 반격을 하고 승리를 쟁취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키고 전진해야 된다. 가능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한지 플릭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역전승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팀이 자랑스럽다. 끝까지 믿었고 승점 3점을 획득했다. 오늘 경기는 우리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레반테의 수비와 역습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 경기는 페드리의 경기입니다. 페드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페드리가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음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페드리는 90분 출전을 했고요.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회 창출을 2회나 기록했죠. 슈팅 2차례 시도해서 유효슈팅 2회, 패스 성공률이 93%입니다. 127번 패스를 시도해서 118회나 성공을 했습니다. 패스를 가장 많이 성공시킨 선수예요. 이 경기에서 그만큼 돋보였다는 얘기고요. 태클 성공도 한 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시켰고요. 볼 경합도 9번 시도해서 3번이나 성공시켰는데 볼 경합을 9번 했다는데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적극성을 가졌다는 얘기겠죠. 페드리 선수가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아니에요. 한 시즌 최다골이 7골입니다. 22, 23 시즌에 공식 경기에서 7골을 넣었거든요. 아마 리그에서는 6골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아니고요. 그리고 한 시즌 평균 득점이 5.2골 정도 됩니다. 지난 5시즌 동안 26골을 넣었으니까 5.2골 정도 넣는다고 봤을 때 이번 시즌은 좀 빠르게 골을 넣었죠. 아마도 이번 시즌은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시즌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페드리는 경기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슈팅을 많이 하라고 요구해서 한번 해봤다. 그런데 골로 연결이 됐다. 그러면서 만족감을 표했죠. 사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페드리를 관리를 해줘야 돼요. 물론 베르날이 9월 초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바르셀로나는 3선에 쓸 수 있는 선수가 많아지죠. 페드리, 더용이 주전이라고 하더라도 가비도 거의 주전급이잖아요. 이 3명의 선수에게 기회를 많이 주겠지만 페드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카사도가 지금처럼 기대만큼 못한다면은 아마도 4번째 선수는 베르날이 되지 않을까? 카사도는 그 다음으로 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베르날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르날이 제 역할을 발휘한다면, 기대만큼 성장해 준다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공격력은 더 향상될 것 같아요. 베르날이 혼자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면서 페드리가 순간적으로 공격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베르날이 몸 건강하게 뛸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하튼 페드리 선수가 시즌 내내 제 역할을 하는 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게 드러난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경기 보면서 가장 큰 걱정은 수비 라인이에요. 이니고가 알 나스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니고의 자리를 대체하는 선수는 지금까지는 아라우오예요. 1라운드 마요르카전, 2라운드 레반테전. 포백 라인은 발데, 쿠바르시, 아라오, 에릭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두 가지죠. 아라오가 이니고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왜 콘데가 아니라 에릭이냐. 물론 한지 플릭 감독은 에릭이 프리시즌에 컨디션이 좋아서 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스페인 쪽에서는 에릭의 스타일이 아라우의 문제점을 더 잘 메워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쿤데는 운동신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위아래로 많이 뛰죠. 그리고 위쪽으로 전개했을 때 라민 야말과 좋은 호흡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될 때 빠르게 내려와서 커버를 해주죠. 그 대신 패스를 통한 빌드업 에릭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라오가 뛰쳐나갔을 때 그 공간을 메워주는 거 에릭이 더 낫죠.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에릭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결국은 쿤데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수비 라인이 위로 올라가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쓰고 있는데 이게 뚫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뚫렸을 때 재차 수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수비 라인에 운동신경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 게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경기에서 아라우오 대신 텐센이 교체 출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텐센이 뛰는 것도 한 10몇 분 정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 끝나고 나서 텐센의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결국 텐센이 주전으로 뛰기 위해서는 부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아라오보다 텐센이 더 안정감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좀 더 건강한 쪽은 텐센보다는 아라우가 아닌가. 그러면 선발 라인업은 결국 발데, 쿠바르시, 아라우오, 에릭 또는 쿤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다만 지금 쿠바르시가 하는 역할이 너무 많아요. 사실 수비 라인을 조정하는 건 이니고가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쿠바르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물며 이니고는 왼발 센터백이기 때문에 센터백 자리에서 왼쪽에서 뛰었는데 지금은 아라우오 때문에 쿠바르시가 왼쪽에서 뛰고 있어요. 즉 쿠바르시는 수비에서 해줄 역할이 많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바르셀로나의 수비는 흔들릴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런 측면에서 바르셀로나는 이 수비 라인을 다시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 한지 플릭 감독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높일지 조금 더 봐야 되겠고 앞으로 레반떼전 같은 경기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라리가의 많은 팀들, 특히 중하위권 팀들은 레반떼전을 목도했어요. 그러면 레반떼의 전술을 갖고 바르셀로나를 상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한지 플릭 감독이 토렌츠, 쿤데, 텐센 등을 교체로 활용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 세 선수는 모두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그 점을 고려한다면 수비 라인에 변화가 좀 있더라도 안정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아라우가 문제고 에릭이 뛰는 거에 만족을 한다면 차라리 쿤데를 다시 센터백으로 돌리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이 수비 라인은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문제의 장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솔직히 저는 더블 에난데스 주심의 판정에 대해서 짜증났습니다.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라스파돌이 넘어지고 코너갤러가 넘어지는 장면 그거 PK 아닌가요? 그 바이데 이 핸드볼 반칙 이거 PK가 선언됐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다가 레알 마드리드 경기도 음바페의 첫 골 장면 그 전에 추아메니의 플레이 자체가 거칠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란거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무슨 주간 꾸레를 해야지. 이건 주간 판정이야. 매주 심판 판정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 추가 시간에 바이데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슈팅을 막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바이데가 몸을 틀 때 반사적으로 팔을 몸에 붙이려고 움직일 때 팔에 볼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팔에 볼이 맞을 때 몸에서 팔이 약간 띄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에 대해서 더블 에르난데스 주심이 온필드 리뷰를 했는데 아니 화면 보자마자 바로 페널티킥을 선언하는 거야. 나는 이거 페널티킥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의도가 없다고 봤어요. 수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 같은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VAR 끝에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결국 페널티킥 상황에서 호세 루이스 모랄레스가 골을 기록합니다. 경기 끝난 다음에 당연히 언론은 이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물론 바르셀로나가 3대2로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슈가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장면이긴 했거든요. 경기 끝난 다음에 한지 플릭 감독이 내 기준에서는 핸드볼이 명확하지가 않다. 이 장면은 명쾌한 장면이 아니다. 근데 주심을 존중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고요. 페드리는 지난 시즌 엘클라시코에서 페란의 슈팅인가? 추아메니가 팔을 이러고 있을 때 팔에 맞는 장면이 있었는데 똑같은 주심이 더블 에르난데스 주심이 PK를 선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몸을 붙이려는 과정에서 팔에 맞았는데 PK가 선언됐어요. 그러니까 페드리 얘기는 이게 5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거 기준이 명확하지 않느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안토니오 마테오 라우즈 주심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초아메니의 그 장면이 핸드볼이 아니라면 이 장면도 당연히 핸드볼이 아니다. 그런데 더블 에르난데스 주심은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난 시즌 초아메니의 팔에 맞는 장면은 PK에 가깝다. 근데 이거는 PK가 아니라고 봐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팔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몸에 붙이는 과정이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약구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은 없지만 저도 나름대로 객관성을 갖고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하튼 주심 문제 있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여하튼 바르셀로나가 레반테를 상대로 3대2로 승리를 거뒀다는 것, 그리고 한지 플릭 감독이 공격적으로 전술 변화를 꾀했을 때 결승골이 터졌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고요. 바르셀로나는 수비 라인을 수정 보완만 하면은 훨씬 더 좋은 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지 플릭 감독이 수비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자리에 다니 올모도 뛰었었고 페르민도 뛰었었고 가비도 올라왔던 것 같고 그리고 하피냐도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바르셀로나의 공격 형태가 약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수비예요. 수비가 뒷받침이 안 되면 우승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수비 쪽에서 아라우가 좀 더 분발해주고 텐센 부상 없어야 되고요. 쿤데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토렌치도 백업 레프트 백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바르셀로나가 과연 수비력까지 상승시킬 수 있을까요? 한번 가보자고 수비 끌어올려서 상대 다 압도해 버리자고!